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토마토 정책부 이정아 기자 그리고 왕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수 줄고 쓸 돈 늘고 정부의 대책은? 정부가 내년도 혁신성장, 포용국가 정책 기조를 이어갑니다.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박민호 기자, 어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예산안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됐어요. 네. 2020 예산안 편성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이 내려졌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네, 예산을 이제 500조 원 이상 이렇게 책정을 했고 어떻게 이제 쓸 것인지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축약이 되는데요. 이제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경기 위축을 탈출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삶이 따뜻한 사회, 이것은 이제 소득 재분배와 복지 부분에 재정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좀 뭐 벤처기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디어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 생활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가이드라인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재난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 역할이 좀 많이 중요해졌죠. 그리고 미세먼지도 이제 재난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뭐 재난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된 추경까지 포함해서 국가가 이런 재난 시스템을 확고하게 확립하고 이를 통해서 또 부가적인 경제 활성화도 노리려고 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보겠다 이렇게 해서 기조를 잡았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이제 상생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 이런 부분들 청년과 뭐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더 많은 고급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기조로 이제 정책을 짰습니다. 특히 이제 복지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형 실업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하위 20%에 달하는 이제 소득 계층을 그 소득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정부 예산을 좀 뒷받침할 예정이고요. 기초연금을 확대한다든지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경제 성장과 복지, 성장과 재분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렇게 통 크게 500조 슈퍼 예산을 이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이후에 재난 사고들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중국과 협의를 하면서 좀 소통을 하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마디로 예산 증액은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 네. 어제 뭐 이야기가 되기로는 한 504조 원 정도 정도로 예측이 좀 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500조 원이 넘는 게 이제 사상 처음인데 슈퍼 예산입니다. 그야말로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네. 내년 500조 예산은 경기 활성화와 사회 안정망 확충 등의 중심으로 사용됩니다. 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것은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곳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신북방, 신남방 등 수출 시장 다변화와 수출 바우처 확대 개편 및 전문 인력 양성, 건설 플랜트 해외 수주 등 수출 지원 강화 등에 중점 사용됩니다. 또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5G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곳과 신사업, 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등 제2의 벤처붐 확산을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해서는 하위 20% 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확대에도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존보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입니다. 노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의 공동협력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미세먼지 저감 투자에 재원 지원을 사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게 들어보니까 뭐 연구개발, 일자리, 뭐 사회 간접 자본 이런 쪽으로 이제 확충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일자리 같은 경우는 뭐 청년 일자리 늘리고 이건 너무나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일자리가 어제 뭐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그 공무원들
공무원 많이 늘리더라고요. 보니까 내년에 3만 명 늘리고 2022년까지 13만 명으로 늘린다. 공무원을 이제 늘리는 게 이제 국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공무원 증원도 그렇고 이 임금이 또 늘어나는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이제 국가 재정 차원에서 이게 좀 미치는 파장이 좀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대안이 좀 있는 거예요. 네, 물론 500조 슈퍼 예산 편성으로 우려감은 확산되고 있고 이미 이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세수 호황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지 지출 등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이 예고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 우려감은 깊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인 투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최근까지 반도체 호황과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 호조가 이어졌으나 앞으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기재부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세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사회적 편익도 이제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국가 재정도 지금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뭐 SOC 쪽에서 한 20조 풀고 그동안 성과가 안 났던 부분은 한 10조 정도 좀 깎고 뭐 이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지역 이 경제를 살리는데 아무래도 집중을 하겠다라는 또 의지로 보여지는데 이게 보면은 내년 이제 4월 총선을 좀 앞두고 있단 말이죠.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건 다 좋은데 이게 뭐 일각에서는 총선용으로 아무래도 지역 경제를 살리면서 선심성 이제 퍼주기가 되는 거 아닌가. 이 아무래도 뭐 지역 예산이 좀 폭증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이야기들도 좀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반대로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보여요. 그 한쪽 면만 보고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보게 되면은 뭐 장단점도 있고 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좋은 점이 있으면은 또 반대로 나쁜 점도 있는데 그런 모든 면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지역 경제 발전을 격차를 좀 해소한다는 면에서는 뭐 당연히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데 또 그와 맞물려서 아무래도 이제 정치의 목적은 정권 창출이 주된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붙는 거죠. 지역 경제를 이제 활성화하고 전체적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이제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이제 정권을 재창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게 정치의 성격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주인이 이제 직원들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장님들이. 근데 실제로 기업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치하시는 분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보통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정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양쪽 면을 잘 볼 필요가 있다. 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쓰려고 할 때 과연 어떤 부분에서 이런 허점들 그리고 총선용으로 쓰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새만금 공항 같은 거 무안에 공항이 있는데 새만금을 또 지어요 옆에. 그 무안 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인데 옆에다 바로 또 공항 하나 더 지으면은 누가 봐도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비행기 타고 새만금까지 놀러 갈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선심적으로 퍼주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총선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결국은 제대로 쓰여야 할 돈이 다른 데 쓰이게 되는 그런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점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정부의 재정을 이렇게 만들 때는 예산 정책 협의회라 해가지고 정부 여당이 각 지자체를 돌면서 이제 어떤 사업이 지방의 수건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이렇게 일종의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면서 이제 면담 같은 걸 하죠. 그래서 각 지자체장을 만나서 어떤 사업이 필요합니까? 얼마가 필요합니까? 근데 총선 앞두고 얼마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업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일반 회사에서도 연봉 협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연봉 협상 한 달 전에 만약에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면 저는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연봉 협상이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하물며 정치판이라고 다를 게 있겠는가. 선거철을 앞두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어느 사업이 필요하십니까? 그 말은 그럼 표를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라고 암묵적으로 사실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게 한 가지 일화인데요. 이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 면을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정말 그 기회를 빌어서 이 지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그런 일정이 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이게 잘 돼서 지역 경제를 살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말씀대로 유령 공항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예산안에 보니까 정부가 또 무작정 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안 됐던 사업들 이런 부분들 성과가 좀 네. 미진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줄이고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네. 될 만한 부분에 좀 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증액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숨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재정적인 그런 측면이 좀 되겠죠. 앞서서 이정화 기자도 좀 어렵다 현재 상황이 이제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사실 지금 세수는 많이 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우리 무역도 좋았고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잘 됐던 상황이고 또 집값 같은 경우 부동산도 상당히 또 가격도 많이 오르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이런 측면에서 세금이 좀 많이 거쳤어요. 세수 여건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내년을 바라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무역 수준에서도 빨간불이 조금씩 켜지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어제도 보니까 삼성전자 지금 어닝 쇼크를 예고를 한 그 상태고 여러 가지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택 같은 경우도 부동산도 지금 거래 절벽 상태에서 지금 그 규제에 대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년과 같지 않단 말이죠. 지금 세금 여건은 나빠지는데 지출은 좀 확대가 됩니다. 이정화 기자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국가의 재정이 좀 어떻다고 보세요? 네. 또 한국은행도 출입을 하시잖아요. 네.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세수 확보가 그동안은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 호황에 힘입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수출도 지금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도 지금 위기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도 거래 절벽이 있는 상황이라서 마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가 채무나 GDP 대비로 본다면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인데 내년에 이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면 어느 정도나 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 좀 예측하는 부분 혹시 아시나요? 네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내년에 국내 총 생산 대비 40%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번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올해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가 채무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양호한 수준입니다. 국제협력기구 통계를 보면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는 43.2%에 머물지만 미국 126%, 프랑스 108%, 영국 97%, 독일 71% 등 주요 국가 비교해도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남아있는데요.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재정 지출 확대가 아니냐는 우려를 감안하듯 기재부도 부처마다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의 10% 이상을 구조조정해 불필요한 예산은 강도 높게 손질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정책 사업 증액 및 신규 사업 예산을 요구할 때 재정 지출을 깎도록 했습니다. 재정 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지출 대상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예산으로 구체적 재량 지출 목표를 수치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박민호 기자도 지난번에 우리 추경도 이야기를 했지만 같은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3월 밖에 안 됐는데 이제 올해도 이제 추경을 해서 국가 재정을 좀 늘리는 그 상황이고요. 똑같이 빚내서 추경 이런 말도 지난번에 했었는데 지금 국가 어쨌든 지금 국채도 발행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인 거고요.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좀 되나요? 그 재정 상태가 이제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내년에 2020년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자본주의 구조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산업 자본주의에서 금융 자본주의로 넘어와서 이제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를 지금 계속 살고 있어요. 경제 정책을 계속 쓰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화폐 정책,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다 쓰고 나서
효과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 효과가 좀 떨어지는 시대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공황이나 불황을 대처하지 못하는, 사실상 어떤 경제학자나 어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게 가능하다면은 뭐 다 글로벌 경기가 더 완화되고 뭐 회복이 됐겠죠. 근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많은 시대를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거라서 뚜렷한 방법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재정 건전성 이 상태로 간다면은 동해안에서 석유가 터지지 않는 한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경기가 악화된다? 그럼 달러를 그냥 찍어내버리면 되고, 미사일을 쏘면 사실 군수산업이 돌아가니까 오히려 경기가 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전쟁을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고 실제로 인적 자원 말고는 딱히 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흐름이 안 좋다면은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버티는 걸로 일단 가야 되거든요. 버티다가 경기가 하강돼서 바닥을 찍으면 다시 올라갈 때 좀 제대로 저희가 탄력을 받게끔 해서, 그래서 지금 준비할 게 이제 산업 구조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이 상태의 경제 구조, 경제 체질로는 나중에 경기 호황이 왔을 때 또 똑같은 결과로 떨어지니까 이제 엔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바꿔야 된다. 거기에 편승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하는 게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재정 계속 적자로 발행하고 이제 버티는 거에만 이제 국한되다 보면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을 꽤 하기가 좀 많이 힘들겠죠. 그런 부분들 좀 장기적으로, 국가 예산만 장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산업 구조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면이 필요하죠. 국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진 않겠죠. 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뭐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고민하는 그 부분들, 재정 건전성 방안이 어떻게 하면 이제 강화될 수 있을지, 박민호 기자 생각에서는 뭐 대책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작년에 없었다는 게 세금이 많이 거쳐서 쓸 돈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법인세, 특히 법인세를 많이 걷었는데, 우리나라 법인세 20%, 5분의 1은 삼성이 다 내요. 그 LG, SK, 현대자동차 등등 대기업 합치면은 40%까지 가거든요.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40%고, 반도체에서 대박이 났잖아요. 대박이 나가지고 훨씬 더 많이 걷었잖아요. 그래서 쓸 돈이 많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반도체까지 죽어버리니까 세수가 줄어들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담배값 이제 박근혜 정부 때 4,500 올려가지고 그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교통 범칙금도 많이 걷었어요. 저도 작년 한 3번 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부가적으로 들어온 세금이 많아서 쓸 돈이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들어올 돈이 없는데 더 쓰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되고 민간 투자도 이제 위축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쓸 돈이 많으면은 결국에는 미래 세대로부터 돈을 걷어가지고 우리가 쓴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회적인 현상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국채만 계속 발행해서 떼우고 정권 끝나면 난 모른 척이 갈 것인가, 사실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큰 구조 속에서 정책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아까 뭐 농담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석유가 터지지 않고서는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거든요.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고, 어쨌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좀 전방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지 않아야 될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박민호 기자 생각은 지금 현재는 뚜렷한 대책이 사실상 없다. 답은 없는 거죠. 답은 없고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향은 이제 세계 경기 흐름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판단하면서 산업 구조도 조금씩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거죠. 규제도 맞고 정부도 뭐 사실상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게 사실상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많이 있고, 또 일자리 늘어나는 것도 공공직 많이 늘어나고,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보통 7시에 출근하는데 성산동에 살거든요. 아침에 노인분들이 보통 동네에 20분 분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냐면은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봉투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키는데, 그런 식으로 돈을 쓰면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아, 양질의 일자리가 오히려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돈을 써야 된다. 돈도 적합한 곳에 써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을 찾기는 쉽진 않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화 기자는 뭐 뚜렷한 방안이 좀 있을까요? 글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샌드위치에 끼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더 세수를 걷기도 힘들지만 또 복지에는 많이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게 아마 저성장 시대에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 나갈 뚜렷한 방법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작은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지 어떤 큰 빅피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작은 부분부터 뭐 세수 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복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주 기자가 좀 더 부정적이네요. 알겠습니다. 정부에 할 일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뉴스토마토 정책부 이정아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도 슈퍼 예산안 편성에 이렇게 뭐 재정적인 그 부분에서의 우려감이 좀 나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려고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대책 마련에 좀 많이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조세 부담률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또 국민들의 공감도 많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어떻게 정부가 내놓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